혹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는 몰라, 아빠는 좀 구시대적이야라는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가족을 위해 흘린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68세 김순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가 손주 돌봄 방식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순자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3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계속 울고 있는 부모님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상담 사례들을 정리해보니 60세 이상 부모님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철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면서 무슨 조언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겉으로는 편하게 쉬라는 말이지만 박철수 아버지에게는 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있어라는 말로 들렸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였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아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여러분 곁에 달라붙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도 우아하면서 감탄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들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녀가 겪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할 때 생겨요. 제가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때는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죠. 대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변할 필요는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문제는 이런 상호 존중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진정한 소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와 자식,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 느끼는 상처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70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드디어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그런데 막상 손주 돌봄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기 재우는 것도 옛날 방식이고 이유식 만드는 것도 다 바뀌었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영희 할머니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평생 자식을 키우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죠. 더 서운했던 건 딸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오히려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니까 속상할 수밖에요.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벨 수 있는지 자녀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아빠는 좀 시대착오야. 이런 말들이 부모의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정광수 아버지는 최근에 아들과 크게 다툰 일이 있다고 해요.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광수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일하던 시대의 방식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광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다고 하세요. 자신의 40년 직장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해요. 서운함, 분노, 무력감,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감정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라고 해서 참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상처받아도 그냥 참으시는데 이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상담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아. 이 한 문장이 감정과 경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핵심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영희 할머니 상담을 계속해 볼게요. 저는 이분에게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이영희 할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딸아, 엄마도 너를 잘 키우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내 경험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면 엄마는 정말 서운해. 요즘 방식을 가르쳐주면 엄마도 배울 수 있어. 처음에는 딸이 좀 당황했지만 점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자녀가 더 화내면 어떻게 하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자녀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내더라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대화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무시당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갈등을 겪더라도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예요. 이제 구체적인 대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상담에서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이게 뭐냐 하면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이 4단계로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죠. 넌 왜 항상 무례하게 말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이 되거나 더 반발하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할 때 엄마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엄마도 존중받고 싶거든. 앞으로는 눈을 보며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정광수 아버지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분에게 아들과 다시 대화해 보라고 권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라고 했죠. 아들아, 아빠가 조언할 때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구나. 아빠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요즘 회사 일이 예전과 어떻게 다른지 아빠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니까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방어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 특히 디지털 기술 때문에 부모 세대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쓴다고 답답해하는 자녀들, 인터넷 쇼핑 모르면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 말이에요. 지난달에 상담받으러 온 68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며느리와 손주 육아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손주가 아플 때 김영자 할머니가 예전 방식으로 돌봐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무지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세요. 인터넷에 나온 게 무조건 옳고 자신의 경험은 틀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서운할 수밖에요. 하지만 세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기술이 발달하고 육아 방법도 바뀌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달라졌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차이가 무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 상담을 계속해서 저는 이분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조언했어요. 며느리야, 요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할머니한테도 알려줄래? 할머니도 손주 잘 돌보고 싶거든. 예전 방식 중에서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 그랬더니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고집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손주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72세 박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들과 10년 넘게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지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크게 다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손자가 태어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박정수 할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그동안 아빠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손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 아빠도 너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서툴렀나 봐. 처음에는 아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일회성 대화로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다고 해요. 지금은 박정수 할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자를 돌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10년 넘게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사소한 말과 오해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가 숨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해받고 싶어 해요. 결국 서로 같은 마음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진정한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 용기, 마음을 열 용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화를 시작할 용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69세 최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딸과 20년 가까이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딸이 대학 진학할 때 전공 문제로 크게 다퉜거든요. 최명숙 할머니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는데 딸은 예술 분야를 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딸이 자신의 뜻대로 했지만 그 이후로 모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딸은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최명숙 할머니는 딸이 자신의 걱정을 무시한다고 느꼈죠. 이런 상황이 20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딸이 결혼하면서 손녀가 태어났어요. 최명숙 할머니는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딸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였죠. 저는 최명숙 할머니에게 딸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어요.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딸아, 그동안 엄마가 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 엄마는 내가 힘들게 살까봐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려는 건 아니었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딸이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명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은 관심을 표현했어요. 딸의 작품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구경을 갔다가 꽃다발을 전해주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모녀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지금은 최명숙 할머니가 손녀를 돌봐주면서 딸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딸도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고 최명숙 할머니도 딸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하세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최명숙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장동철 할아버지는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안전한 것만 추구하시니까 제 꿈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은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았고 장동철 할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어요. 장동철 할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자존심도 있었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동철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아, 아빠가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지금 힘들다면서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도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가 반대한 건 자신을 걱정해서였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장동철 할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해요.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의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우리 집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완벽한 때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혹시 자녀에게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가 되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로서 침묵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감정을 담담히 말하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며 대화의 문을 여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마음과 함께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조언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하죠.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오늘 뭐 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조언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자녀가 여러분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일단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하되 최종 결정은 자녀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도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세대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함께 행복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들에 집중해 보세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같다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나요.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뿐이죠. 오늘부터 그 방법을 다시 찾아보세요.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큰 기쁨과 행복도 주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도 있거든요. 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 회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돼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